오늘은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연극 대본, 즉 희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 정책에 대해 풍자한 연극 대본, 즉 희곡입니다. 자, 철책 저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이리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외쳐야만 평화로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리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을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진실마저도 체제 유지를 위하여는 가상의 적인 이리떼를 유지시켜야만 한다는 촌장의 설득에 파묻히고 맙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우화적인 상황을 통하여 당대 권력의 위선적인 실체를 비판한 희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볼까요? 8단. 파수꾼들은 마을 밖 황야에 세워준 망루에서, 이때 망루라고 하는 소재도 우리가 지금 나중에 살펴봐야 돼요. 이리떼가 나타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그렇다면 이 이리떼는 일종의 보니까 외부의 세력 내지는 적,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이 이리떼가 나타났다고 양철북을 두드리면 와, 이건 완전 긴장감 고조네, 그죠? 언제라도 대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마을과 파수꾼 사이를 오고 가는 운반이는 마을 사람들이 이리떼가 나타났다는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치는 일이 많다고 말을 한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단은 망루 위에서, 아래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단은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지는이 아니라 자는이겠죠. 오타다. 이렇게 점 하나 찍을게요. 미안해요. 잠을 자는 사이에 망루에 올라갔다가 파수꾼 가가 외치는 이리떼의 정체가 사실은 이리떼가 아니라 아무런 위험도 없는 흰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편지를 써서 이리떼가 아니라 흰구름입니다 라고 하는 이리떼의 정체가 거짓임을 알린다. 절정 보겠습니다. 그런데 촌장은 이리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무엇이 마을 사람들의 긴장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단결된 역량을 모아 나름대로의 번영을 지켰다는 말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연기하도록 파수꾼 다를 설득한다. 그리고 보니까 믿었던 이 촌장이라는 사람은 긍정적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강 볼까요? 파수꾼 다는 촌장의 꾀임에 결국은 넘어가서 이리떼가 온다고 외친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거지요. 대단은 촌장은 망루에서 내려온 파수꾼 다에게 일생을 망루에서 살라고 말한다.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때 파수꾼 다는 외친다. 뭐라고?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극이 끝이 납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생각 자체가 꺾인 거죠. 꺾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희곡이고요. 단막 그리고 일종의 풍자극입니다. 그 다음에 우화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자적이고요. 인물은 상당히 간단해요. 해설자 촌장이에요.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 권력의 위선, 이리떼의 진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일단은 소재보다도 인물을 먼저 볼까요? 인물은 일단 촌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이 촌장과 다가 가장 중심 인물이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가와 나는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가 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죠.
자, 이 마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주변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촌장은 진실을 왜곡하여 권력을 누리고 마을을 지배하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권력에 굴복하는 나약한 인물 또는 나약한 지식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수꾼 가와 나는 거짓, 잘못된 진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오히려 거짓이 유지되는 것에 기여하는 수동적인 인물 또는 어용지식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촌장에게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재를 볼까요? 소재의 상징성.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리떼. 이리떼는요,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적이죠. 그리고 촌장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흰구름은 진실이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평화로운 존재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망루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죠. 높은 곳에 이리떼다 라고 외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마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소통이 차단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 안 좋아 그러면 이리떼다 뭐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제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딸기. 이 촌장은요, 이리떼가 몰려있다는 곳만 가서 딸기를 따먹어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딸기가 많거든. 결국은 부정한 권력을 얻은 대가 또는 특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철북은 두들기면 이리떼가 왔다는 신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감에 그 다음에 공포심이 떠듭니다. 그래서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파수꾼 다의 어떤 심리 변화. 어찌 본다면요, 파수꾼 다는요, 이 작품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초반을 봅시다. 초반에는 이래요.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있는 흰 구름뿐. 그래서 저는 외쳤어요. 다 외치겠어요. 망루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외치겠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 너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괴로워하죠. 막 내적 갈등을 일으키다가 꼭 약속하는 거죠. 정말이죠. 이런 내적 갈등이에요. 촌장의 계략에 휘말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파수꾼이 이리떼다. 파수꾼 다는 양철북을 두드린다는 거죠. 결국은 지배자의 논리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에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관객이 그게 참여한다는 거죠. 자, 이 파수꾼 나가 관객석을 돌아다 보면 아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결국은 마을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 자체가 마을 사람이 되어서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 그러면 수십 명이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십 명을 무대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무대 무너지죠. 그래서 일단 연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 중에 하나, 등장인물의 수의 제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고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이 되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겨서 드러내고 있다. 우화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화라고 하는 건요, 이거죠? 어떤 직접 말하기가 아니라 간접적 말하기고 우회적 말하기입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요? 그쵸?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짝 끌어와서 당대 권력의 위선적인 실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과 일이었나? 늑대 아니었나? 난 늑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 자, 이 작품에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들판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인데 있지도 않은 이리떼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이 부정적이고 도둑놈이 있으니까 마을이 오히려 유지가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자,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아이러니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러니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이렇게 1번과 2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고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파수꾼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거짓말을 하는 주체. 거짓말을 하는 주체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는 양치기 소년이 될 거예요. 파수꾼에서는 촌장이 되겠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양치기 소년은요, 그냥 심심해서예요. 하지만 촌장은 권력을 유지하고 마을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의도성이 강하죠.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비슷해요. 늑대가 쳐들어온다, 이리떼가 쳐들어온다, 뭐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갈등을 봅시다. 갈등을 본다면 이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서는 굳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는 촌장과 파수꾼 다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대립을 하지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거짓말 속에서 피해자는 누구냐? 사실 어찌 본다면 양치기 소년과 늑대는 마을 사람들도 피해자이고 양치기 소년도 피해자예요. 하지만은 이 파수꾼에서는 이 거짓말의 주체인 촌장은 피해를 안 보죠. 여기서는 보는데 마을 사람들과 파수꾼 다가 피해자이다 라고 본다면, 자,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겠죠? 약간의 변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우화를 활용해서 교활하고 용이 주도한 거짓말, 즉 진실이 통용되지 않는 현실의 부조리한 면모를 비판하고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를요.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